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인사드립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집필된 책 네빌링을 읽으면서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상상의 법칙이나 확언 등에 대한 저의 부족한 생각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네빌링이라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네빌링이라는 단어보다 상상의 법칙이란 용어가 더 친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상상의 법칙을 따라해 보신 분들도 적잖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성공적인 상상의 법칙이 누구에게는 좌절의 경험이 되기도 했었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 상상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를 비롯한 신사상가들은 이 상상의 법칙을 과학처럼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안의 원리가 생략된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오류가 많음을 책에서는 지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상상의 법칙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 대신 절대자에게 힘을 빌어 소원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의 법칙, 그 원리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인식이라 할 때 인식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감과 이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현재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 그 중에서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난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그의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힘이 빠져 있고 어떤 부위는 쑤시고 아픈 것이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병약한 몸을 지녔던 내가 하루아침에 난 건강하다 라는 선언만으로는 진짜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나 자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 즉 현재의식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주범은 바로 이성과 감각을 무기로 쓰는 현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 건강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날씬하다 등등의 새로운 선언을 해도 현재의식이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분별과 판단의 활동이 줄어드는 졸리기 시작할 때쯤부터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라고 네빌 고다드는 전합니다. 이렇게 사리분별이 왕성한 현재의식에 거대한 장벽을 넘어 잠재의식에 하나의 인상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현재의식의 변화를 주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단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외부 세상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내면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시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혹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과 용서를 지닌 존재임을 얼마나 확고히 받아들였냐는 것뿐이다. 오직 그때만 잠재의식에 새겨진 나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 진심을 확고히 받아들여야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야 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현대과학에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잠재의식을 현대의식에 기댈 필요 없이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책의 내용이 반가웠습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지속적인 암시와 반복되는 경험을 토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지속적인 암시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암시와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축적된 그 무엇이 확고한 암까지의 발전된 경험이 바로 잠재의식에 전해져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네빌링, 즉 상상의 법칙입니다. 그럼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에 나와 있는 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겪는 아주 잠깐 동안의 의식의 변화는 진정한 변형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음속에서 그것과 모순된 것들을 쫓아낼 정도가 되면 존재의 중심의 습관처럼 배인 생각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새로운 각인이 자리 잡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경험의 반복이 필요하지만 한 번 새겨진 각인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재의식이 뭔지도 알았고, 그럼 지금부터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고 지속적인 암시와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 잠재의식의 도움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스승인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자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네. 먼저 자아를 발견하게. 자네가 이제껏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자아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압둘라가 말한 자아라고 표현한 것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나에 대한 관념, 즉 내면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모습이 아닌 기대 이하의 자아를 갖고 있다는 말인 듯합니다. 지금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관념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관찰을 통해 우리의 자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자신의 잠재의식에 깃든 자아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자아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정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끌어당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깨달았을 때 잠재의식을 바꿀 마음이 진심으로 생깁니다. 모든 것은 그 진심의 바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간에 떠도는 상상의 법칙의 오류를 짚어봤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진심으로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의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상의 법칙을 위한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